글로벌 마케팅에서 표준화대 적응화 또는 현지화의 문제는 학자와 실무자 간에 오랫동안 논쟁 중인 중심에 있었습니다. 논쟁의 대부분은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게재된 레빗 교수의 논문 시장의 글로벌화, The Globalization of Market 이걸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 마케팅 관리자들이 이제 동질적인 지구다, 동질적이다, 호모지니어스, 동질적이라는 의미는 같다는 얘기인데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같을 것이다. 동질적 지구에 직면했다고 레빗 교수는 이렇게 주장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표준화된 고급 글로벌 제품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표준화된 광고, 가격, 유통을 통해 판매할 것을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을 쓰던 시기가 1983년이니까 그 시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의 조언을 따르고자 했던 파커 펜 여러분 아시죠? 아주 잘 나오는 만년필인데요. 네, 파커 펜과 기타 많은 회사들이 이제 실패함으로써 그의 조언에 이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경영 관련 언론들은 이제 레빗 교수의 입장을 비판했던 산업 분석가의 기사를 자주 인용을 했는데요. H라는 사람이 월드와이드 광고사의 회장인 칼이라는 사람이 1980년대 후반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하는데요. 세계가 동질화되고 있다라는 말은 레빗 교수의 언급은 허구이다. 글로벌 마케팅에 몰두하게 된 것은 두 제품 탓인 그 중 하나가 코카콜라다. 그래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현재나 그 당시에나 동일한 브랜드와 동일한 마케팅 전략을 추구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레빗 교수는 아마 코카콜라를 예를 들면서 그렇게 접근했던 모양인데 이후에 다른 여러 산업계 사람들은 세계가 동질화되고 있다라는 이 자체는 다 허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크는 글로벌 마케팅을 구사함으로써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그 성공은 마케팅 믹스의 요소의 완전한 표준화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즉, 전 세계를 정말 똑같이 글로벌하게 시장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마케팅을 구사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일본 시장에서 코크는 코크가 성공한 것은 내부자가 되고자 엄청난 시간과 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일본 시장에서는 코카콜라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했던 모양입니다. 다시 말해, 코크는 자사의 판매원 및 자판기 등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한 거죠. 일본에서 코크의 성공은 글로벌 현지화라고 볼 수 있다. 글로벌 로컬라이제이션을 달성하기 위한 능력을 보여준 것인 그것은 코크가 현지 회사와 같은 내부자이면서 동시에 세계 시장에서 대형 활동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서의 능력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현지화의 예시다. 일본 시장에서 예를 들어 일본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료는 여러 가지 차도 있고 홍차도 있고 녹차도 있고 많은 차들이 있는데 그것을 뚫기 위해서 많은 기간 코카콜라가 현지에 맞게 투자하고 기획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 그래서 코카콜라가 성공한 것은 전 세계의 마케팅을 동일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면 일본, 한국이면 한국에 맞는 전략을 추구해서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최근 일본 시장에서 매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현재에도 일본 여전히 세계 총 수익의 20%를 점유하는 핵심 시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아까 자판기 얘기를 나왔는데요. 일본은 이제 자판기의 왕국이죠. 모든 것을 자판기로 할 수 있는 나라,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일례로 그 큰 마트 가면 파는 큰 맥주 있지 않습니까? 3000cc짜리 큰 통에 나오는 생맥주, 그것도 자판기에 팔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현지의 그 자판기 시스템에 맞춰서 코카콜라도 현지의 음, 자판기 관련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이걸 이룩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현지화가 과연 무엇인가? 글로벌 현지화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보면 성공한 글로벌 마케터란 것은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참 이게 제일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어, 생각은 글로벌리, 행동은 로컬리. 글로벌 기업이 되는 핵심은 모든 일을 다 완수하면서 조직 내에서 일종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는 어디서든 만능 사이즈를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기업이 있는 것과는 반대로 각 지역마다 특별한 제품, 즉 무한한 맞춤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기업도 있다. 최고의 글로벌 기업은 둘 다 아니기도 하고 둘 다 포함되기도 한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 글로벌 기업은 두 가지 관점을 동시에 유지해야 한다. 사족이지만 여러분들도 결국은 글로벌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도 글로벌하게 하는 건 분명한 것이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의 땅바닥 밟고 있는 땅바닥은 현재 이 땅이 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땅은 밟고 있지만 눈은 글로벌하게 봐라. 그래서 글로벌하게 보기 위해서는 역량도 글로벌하게 해야 되고 능력도 맞춰야 되고 생각도 글로벌한 생각을 갖춰야 하지만 오늘의 사업 자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도 거기에 적합하게 맞춰야 되는.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을 이렇게 동시에 두 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지만 글로벌 마케팅은 표준적인 접근과 비표준적인 접근, 이것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그래서 글로벌 제품이란 세계 모든 제품의 같은 제품에서 약간씩 다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마케팅은 마케팅 관리자로 하여금 세계 시장에서 유사성과 차별성에 반응함으로써 글로벌하면서도 동시에 현지적인 방법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현지화는 양방향 토론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취지보다 더 중요하다. 글로벌 현지화라는 것은 양방향이다. 어느 한쪽 방향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행동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본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본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사가 혁신의 가치를 느끼고 그것을 본사로 가져온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그래서 현지화하는 것은 단순히 본사에서 현지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고 현지 필드에서 느끼고 발견된 문제점들을 다시 본사로 피드백하여 본사의 변화를 촉구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프랑스의 맥도날드 식당은 다른 어느 도시의 식당과도 다르다. 다른 도시의 맥도날드가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실내 채색은 약하지만 황금색 아치는 정교하게 되어 있다. 프랑스에서 매출이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수의 미국 내 식당이 유사한 실내 장식을 시도했습니다. 혁신의 이러한 역류 현상, 그래서 지역에서 다시 또 본사로 가는 이런 혁신의 역류 현상은 북미와 같은 선진국 시장에서만 발생된 게 아니고요. 중국, 인도, 기타 신흥 시장에
경제력 점증은 그곳에서도 상당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뭐 네슬레, P&G, 유니레버 등 같은 이제 소비재 회사들은 저소득 소비자용 저가, 그럼 저포장 상품이 스페인과 그리스의 가격에 예민한 소비자에게 더 인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포장, 저가격 이런, 이런 제품들이 단순히 신흥국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선진국에서 동일하게 그에게 민감한 사람도 있고 그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받고 있다. 그래서 결국 원래는 신흥시장에 물건을 팔려고 했는데 이것이 자기들의 원래 선진국에도 잘 팔리더라. 그래서 어쩌면 뭐 선진국에 있는 사람이나 저희 중진국인 사람들이나 생각은 같죠. 사실 싸고 좋은 물건은 다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그런 것을 인식을 못했는데 이게 현지에서 다시 본사로 피드백되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하면서도 이제 현지적인 마케팅 믹스와 함께 코카콜라는 코크, 환타, 파워에이 등의 이제 브랜드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요. 수십 개의 다른 기업들 또한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어 내면서 글로벌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재 전자업계에서 애플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고 사용자 편의성, 예리한 혁신, 첨단 기술 설계 등을 나타나는 게 이제 애플이죠. 또 가전업계에서 제조와 엔지니어링의 수월성에 관한 독일 제품들이 그런 게 있는데요. 보쉬라는 아주 이런 회사가 있는데 아주 수월성과 편리성의 대명사라고 이렇게 하고요. 또 이탈리아의 베네똥 브랜드는 자신의 패션을 전 세계 자사 점포망에 빨리 전달하고자 아주 유통 시스템을 잘 만들어놨다. 일례로 뭐 베네똥뿐만 아니고 전 세계 의류 업체들은 어쩌면 한 반 이상은 유통 시스템 구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통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하냐가 그 의류 업체 뭐 자라나 유니클로나 베네똥 모두 유통 능력이 한 반 이상 차지한다고 볼 수 있죠. 디자인 능력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빠르게 전파하고 빠르게 소진시킬 수 있는 유통 능력 또한 우리 회사의 한 중심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캐터필러사, 그 캐터필러사는 불도저 포크레인 회사인데요. 글로벌 성공의 핵심 요인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24시간 부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부품이 없어가지고 고장나면은 언제든지 24시간 내로 고쳐준다. 이런 서비스망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는 성공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이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표준화된 마케팅을 부과하기 위한 것을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제품 만들기 하지만 또한 그 현지에서 요구하는 현지에서 부합되는 기타들도 반드시 고려해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결합하여 진행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글로벌 마케팅 개념이 특정 제품, 특정 사업, 특정 시장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잘 결합하느냐, 아니면 적절히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글로벌 마케팅의 핵심 쟁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인 맥도날드 햄버거에는 글로벌 마케팅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일반적으로 글로벌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해외여행 가면 가장 표준적인 것,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맥도날드나 한국에 있는 맥도날드나 가장 표준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맥도날드조차도 결국은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쳐다보면 각 나라마다 아니면 각 지역마다 마케팅을 약간씩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품 같은 경우 이제 빅맥 하면 이제 표준화된 빅맥인데요. 빅맥은 표준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촉지는 광고 슬로건 I'm loving it. 그리고 장소는 특별히 자기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브랜드, 내장 색깔 등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표준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조금씩 이제 지역에 맞게 현지화를 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품이 보면 막 인도와 호주, 필리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각각 현지에 맞는 제품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촉진 방법은 광고도 때로는 현지 맞게, 그리고 장소 유통 방법 일반적으로는 독립적인 구조물이나 특정 지역에 큰 상관인데요. 어, 인도에서는 가정 배달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딜리버리 하고 있죠. 맥 딜리버리. 그래서 가정 배달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격은 나라마다 약간씩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 틀은 이제 표준화된 빅맥이라는 그 제품에 대한 표준화 제품은 거의 동일하지만 각 지역의 선호와 그 구미에 따라서 그것들을 약간씩 변경하면서 마케팅 전략을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현재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봤듯이 맥도날드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은 글로벌 마케팅 믹스 요소와 로컬 마케팅, 현지 마케팅 믹스 요소를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소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실제로 개업할 수 있는 식당 시스템인데요. 맥도날드는 이제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드, 소프트밀 등 핵심 메뉴 품목을 대부분의 국가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현지 시장의 식사 습관에 맞추어 메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빅맥의 이제 평균 가격 4달러 20센트인데요. 중국에서는 2달러 40센트에 팔리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보아니 중국의 빅맥은 미국의 빅맥보다 저렴하지만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가격을 보면 중국의 빅맥 가격이 훨씬 싸다고 느껴지지만 과연 그것이 이제 공정한 것인가를 비교해보면 1인당 국민 소득이 국가마다 다르듯이 부동산 가격도 국가마다 다릅니다. 기업이 이제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채택하는 특별한 접근 방법은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여러 가지 조건들과 비교 우위의 원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예를 들면 이제 할리 데이비스의 모터사이클, 할리 데이비스가 유명한 그 오토바이 회사인데요. 미국의 국민 자전거다. 미국 사람들의 국민 자전거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가 멕시코 같은 저인공 국가로 이걸 국가 제조 기지를 옮겨야 하는가 뭐 이런 문제점.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혼다와 도요타가 이제 성공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일본 공장에서 수출한 거죠. 일본의 효율적인 그 생산 관리 시스템과 수출 시스템으로 인하여 원가가 많이 낮아졌고, 낮아진 원가를 통해서 경쟁력을 지닌 가격 경쟁력과 그리고 품질 경쟁력을 지닌 이런 회사가 일본에서 만들었기 때문인데,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제 미국, 아시아, 유럽 등지에 제조와 조립 공장을 투자하고 있다. 원래는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두 이제 회사는 이제 조립 공장이 있는 현지 시장의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또 나머지 전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도 있죠. 혼다의 이제 어코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공장에서 조립해가지고 일본을 비롯한 수입국 시장으로 다시 수출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근데 유럽의 소비자들은 그동안 일본에서 만든 제품이 정말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그 제품이 아주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조립된 이 혼다를 과연 일본 사람이 맞나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여러분 벤츠나 이런 BMW가 중국에서 만든 BMW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같은 이제 고민을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의 소비자들은 이게 과연 미국에서 만든 이 혼다가 일본제인가 미국제인가 이런 고민들. 미국의 소비자들은 미국산 도요타를 계속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만든 그 넥서스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본에서 만든 넥서스를 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바로 일본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오는 넥서스는 당연히 일본에서 만든 거겠지만 미국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제 패스트 리테일링 유니클로는 일본에 850개의 점포가 있고 이제 해외에 300개의 점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팔리는 제품들은 90% 이상이 이제 중국에서 조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미국에서 계속 늘고 있는데 유니클로는 2020년까지 500억 달러 매출 목표를 이루어 의류 소매업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질문들이 있는데 이러한 답은 결국은 이제 시장 사정,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판단합니다. 할리 데이비스는 경쟁 우위는 할리 데이비슨의 이제 경쟁 우위는 부분적으로 미국산 메이드 인 USA라는 포지셔닝 탓이며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할리 데이비스는 정말 미국적이고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국의 자전거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제조 기지를 미국 밖으로 나가면 과연 이걸 사람들이 살 것인가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새로운 공장을 이제 캔자스주에 세우면서 미국의 국민 자전거로서 미국의 국민 자전거 제조업체로 알려진 모터사이클 생산을 계속해서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는 이탈리아를 에서 사왔던 그 모터사이클사를 팔기도 했지요.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 자동차인데요. 도요타 자동차의 성공은 세계 수준의 제조 기술과 또 이제 도요타 방식을 미국에 이전했다. 그러니까 도요타 방식이라 하면 이제 도요타에서 처음 개발한 적시 생산 시스템 JIT라는 적시 생산 시스템인데요. 이 생산 방식을 통해서 다른 자동차 회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효율성을 통해 원가를 크게 절감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은 계속 똑같이 유지하는 아니면 더 개발시키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가격은 떨어지면서 품질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될 수 없는데 그런 모순된 것을 동시에 일으켰던 게 이제 일본의 JIT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을 미국에서 그대로 이전했다. 도요타의 JIT 시스템을 미국에 이식해서 미국에서도 그것을 실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시에 도요타는 미국산 부품으로 미국인 근로자들이 아발론, 캠리, 툰트라 이런 자기들의 것들을 조립한다. 그러니까 일본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자기들이 직접 본 거죠. 그런 모델을 조립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도요타는 결국은 미국에서 만드는 미국 자동차 회사다. 뭐 이런 브랜드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도요타의 자동차 이익의 약 3분의 2가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이제 되는 과정에서 편협한 기업 문화, 일본의 폐쇄적이고 아주 편협한 기업 문화와 원가 절감에 대한 집중. 오로지 이제 원가 절감이 가장 최우선의 목적이다. 그래서 벤츠급의 자동차를 넥서스가 훨씬 싸죠. 그렇게 한 게 원가 절감인데 원가 절감에 지나치게 집중해서 또 아주 정말 고품질, 최상의 독일의 최고 제품 같은 고품질을 조화롭게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고품질이 좋으면 분명하지만 이게 독일에서 나오는 정말 최상급 그 자동차들과 비교할 때는 약간 0.1% 부족한
그러니까 가격은 훨씬 싸지만 0.6% 부족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도요타가 오늘날 직면한 과제는 여러 가지 그 기술, 독일의 자동차급의 최고급 기술, 최고급 기술과 또한 현재 렉서스와 같은 데 저가격 이런 것을 어떻게 유지하냐가 계속 그 명성을 유지할 것 같은 명성을 유지하는 회사의 이익을 지지하는 뭐 그런 중요한 요인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반대로 유니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그 유니클로가 4분의 1 가량은 이제 해외에 있다. 일본에 4분의 3이 있고 일본 밖에 있는데요. 그 핵심 시장은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이제 한국 등인데요. 그래서 고객들은 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까지 유니클로가 한국에서 많이 팔렸죠. 유니클로의 이제 다양한 디자인과 고급 서비스 수준의 이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그것은 이제 일본 특징이기도 하죠. 아주 비싸지 않으면서 디자인과 퀄리티가 제품의 품질이 중급 이상인 거죠. 아주 최고급은 아니죠. 하지만 중급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격은 일반적으로 가는 이런 게 그동안에 전 세계 많은 그 소비자들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심어 주었죠. 그래서 2021년도 기준이지만 의류 제품의 이제 신흥 시장 기회로는 당연히 중국이 1위에 올라서 현재 뭐 그 당시에 유니클로는 이제 북경이나 상해에 진출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체가 이제 글로벌화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까지 일장 글로벌 마케팅의 중요 의미와 중요 수단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번 강의와 연결하여 글로벌 마케팅과 글로벌 통합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을 들으셔서 아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